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수경입니다. 전 은옥입니다. 서아입니다. 네, 오늘은 작가 수업 아카데미 9기입니다. 9기. 9기 중간 인터뷰 영상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와, 작가 수업 아카데미 9기시죠? 네. 네. 어떠세요? 지금 몇 달 지났죠, 이제? 1월부터 시작했으니까 3개월 지났습니다. 3개월. 네. 3개월의 여정 어떠셨나요? 롤러코스터였어요. 롤러코스터. 이제 처음에 들어왔을 때 막, 뭐 되게 이렇게 발랄하셨잖아요. 발랄발랄. 아무것도 몰랐죠. 그래서 작가반 왜 들어오시게 된 건가요? 처음에 저를 마주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안고 들어왔는데 네. 예, 계속 제대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마주하고 계시죠? 네. 작가 수업 아카데미 이제 지금 기초 수업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작품도 하시고, 네. 그러고 계시죠? 네. 그 제대로 본인을 마주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네. 그게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그죠? 네, 되게. 네. 이제야 비로소 본인을 마주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과연이란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 보기 시작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 네. 네. 동의합니다. 근데 이 자기 자신을 마주하고 한다는 것과 작가반과의 상관관계가 도대체 뭘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여정을 보내고 계신지 일단 좀 이야기를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일단 처음부터? 처음에 아무 생각 없었죠. 네. 그러니까 저는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조마조마하셨을 것 같아요. 그 시기를 지켜보는 선생님들의 입장이.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다가 네. 낭떠러지를 한번 만나서 떨어졌죠. 네네. 그리 돌아온 탕자가 돼서 이게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네. 제가 포기를 하려고 선언했다가 다시 건져주셨죠. 네. 선생님들께서. 이거 네. 작가반 그만두려고 네. 했다는 말씀이세요? 네, 못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네, 같죠. 네, 맞아요. 생각보다 너무 압박감이 심해서 네. 제가 굉장히 피폐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네.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시기가 초창기였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되게 이제 한 달, 2달 정도 있다가 그러신 거죠? 2달째 정도에. 2달 차에 들어서면서. 네. 그러니까 사실 되게 어려운 것도 없었고 첫 달에는 어려운 것도 없었고 힘들지도 않다고 그렇게 맞아요.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한테는. 네. 네. 할만합니다. 네, 할만하다. 좀 알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셔서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2달째 들어가면서 이게 사실 스케줄이 되게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 수업을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2달 안에 사실 끝내야 됐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갑자기 되게 엄청 늦게 하시더라고요. 네. 한 첫 달 차에 되게 늦게 하셨어요, 진행. 그죠? 네. 그래서 이제 2달째 된 다음에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이제 화실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그리고 특히나 이제 서아님은 국이 혼자서 네. 진행을 하고 맞아요. 계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더 놀랐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 작가반 요강이 있잖아요. 이게 네. 지켜야 할 수칙들 네.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걸 그냥 읽고 깊숙이 제 몸에 새기지 않았던 거죠. 스스로 좀 해 나가야 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저는 무심결에 좀 가이드 해주실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넋을 놓고 있으면서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있지만 그걸 제가 스스로 해야 된다는 생각 전혀 못했어요.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걸. 근데 사실 가이드를 계속 해주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는. 네,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됐었죠. 예. 제가 알아들은 것과 제가 말한 게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예. 굉장히 큰 혼란에 빠졌었죠. 선생님들께서도. 그게 커뮤니케이션이라기보다는
서아님이 자기는 이해를 하고 선생님들 얘기를 하고 이해하고 했다고 하는 것대로 자기는 이제 행동을 하고 수업 진도를 빼고 이랬지만 결국은 그게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이 네. 되다 보니까 네. 거기서 이제 그게 이제 조금씩 드러나면서 자신도 힘들어지고 거기서 그런 제일 부분이. 네. 거기서 제일 먼저 저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음. 네, 그 면에서 저는 알아들었다고 선생님들께서는 다 이해하셨고 제가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근데 사실 제가 알아들은 것과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전달하려고 했던 내용이 전혀 달랐죠. 그러니까 제 식대로 해석하는 습관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대혼란에 빠져서 근데 그 전에부터 서아님 너무 본인 방식대로 이해하시는 거 아니냐, 모르면 물어봐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물어볼 거 없는데요? 알겠는데요? 계속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저하고 은옥 선생님도 승희 선생님 되게 불안해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돌이켜보면 엄청나게 불안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정말 제가 그런 상태였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전혀. 어쨌든 그만둔다고 선언했다가 다시 받아주시면서 그때 제일 먼저 깨달은 게 그거죠. 너무 제 틀에 박힌 방식으로 사람들과 관계한다는 거. 네. 기초진도가 그 커리큘럼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저한테 제가 알길 원했던 게 있으셨는데 저는 무조건 마무리에만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 뭐 선긋기라든지 명암 쌓는 거라든지 거기서 제가 알고 지나가야 하는 게 있는데 저는 모방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것만 모방하면 돼라는 생각이 가득했는데 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쌓아나가고 이걸 제가 어떻게 습득했으면 좋겠는지 뭐 예를 들면 연필이 그러니까 종이에 닿는 느낌을 경험하고 뭐 그런 것들 그런 거 전혀 몰라서 그냥 대충 흉내 내려고만 했던 거. 마감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네. 선생님들이 계속 다시 하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다시 해야 되는지 본인이 모르고 계속 다시 했던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가 좀 잘 못된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서아님이 다시 한 거죠. 스스로 다시 하다 보니까 진도가 되게 느려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원래 선연습 뭐 육면체 원기둥 9 뭐 이렇게 착착착착 좀 진행돼 나가야 되는데 기초 진도가 그거가 이제 원기둥에서 되게 막히셨던 것 같아요. 원기둥 육면체에서. 육면체는 정말 오래 걸렸죠. 네, 그러니까 아예 뭘 틀렸는지조차 이제 모르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거를 왜 이렇게 형태만 이렇게 집착을 하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근데 또 어떤 선생님은 계속 형태를 더 고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좀 명암을 넣어봐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다 각자 다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생각이 나세요? 네, 생각이 납니다. 제가 금방 잊었네요. 그때는 선생님들이 다들 억지를 부리는 것 같고 저를 괴롭히려고 코너로 계속 모는 느낌. 여기가 틀린 것 같지 않아요? 하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면 그걸 가지고 또 막 하고 있죠. 그러면 다른 선생님이 오셔서 아니 왜 그렇게 형태에만 집착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갈피를 못 잡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죠. 압박감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때. 블랙시도 선생님께서 서아 씨는 고쳐주지 말아라. 고쳐주려고 하지 말고 뭐가 틀렸는지를 스스로가 찾아내게끔 하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들한테 다 이렇게 들어있었잖아요. 네네. 선생님들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어디가 틀렸다라고 지적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서아 씨는 그런 걸 바라고 있었겠죠. 나 어디가 틀렸는지 지적해 주세요. 내가 여기 고칠게. 네.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없었던 거죠. 얘기를 해줄 수 없었던 거예요. 여기 틀렸다고 이렇게. 틀린 부분을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말아라. 어디가 틀렸는지 고쳐주려고 하지 말고 어디가 틀렸는지 서아 씨 스스로가 그 틀린 부분을 찾아내게끔 하라고. 도와주라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은 또 이렇게 그러니까 명확하게 서아님이
기대하는 것처럼 명확하게 어디가 틀렸습니다. 여기를 고치세요.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없었던 거죠, 저희도. 맞아요. 네. 제가 사는 방식이 그랬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의견을 제시하면 거기에 대한 거를 바로 받아서 수정하고 그런 식으로 살아왔는데 제가 그 상황 자체를 제 스스로 파악하고 해결해야 될 게 뭔지를 찾아내는 생활 방식은 아니었어서 너무 어려웠죠. 너무 어려웠고 답답했어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때 정육면체 할 때 이제 그만두겠다고 그 일이 터졌었는데. 그럼 정육면체면 진짜 엄청 초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은 그때가 한 2주인가 밖에 안 남았었어요. 기초 마감이. 네. 그때. 근데 그때도 정육면체가 완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이렇게 조언하고 저렇게 조언하고 하니까 이제 서아님은 이제 여기가 이제 멘붕이 제가 볼 때는 이게 멘탈이 조금 깨졌던 것 같아요. 네, 항상 그 마감 기기를 계속 머릿속에 두고 있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는 맞춰야지 하고 계획을 잡고 왔지만 선생님들의 조언을 듣다 보면 절대로 그 기한을 지키지 못하겠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나는 이 기한을 내가 스스로 정해서 해야 되는데 이 상황이라면 난 절대 끝마치지 못하겠다. 그래서 저는 시간 안에 해결을 해야 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어서 저 혼자 계속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서아님이 갑자기 이제 다급해지신 거예요. 네. 왜 다급해지셨냐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몇 주 남았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네. 그래서 얼마 안 남았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서아님 이렇게 놀고 이렇게 좀 여유 있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갑자기 되게 급해지신 거예요. 그 전에는 막 웃으면서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여유 있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표정이 바뀌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다 할 생각 하시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동공지진이 장난이 아니셨거든요. 저는 이제 마감을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그게. 네. 근데 그걸로 알아들으셨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계속 서아님한테 얘기를 했던 건 의논했으면 좋겠다. 일정도 나오고 의논했으면 좋겠고 의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서아님한테 했던 얘기가 마치 빨리 마감을 지켜라 라는 얘기로 들렸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기에서의 그 모든 일정들을 제가 알아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거기서 실패한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든 그걸 가깝게 만들고 싶어서 막 없는 시간을 끌어다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논할 수 있는 생각은 정말 일도 못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예 받아들이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셔서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결과적으로 뭐 승희 선생님하고의 이슈도 있으셨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제가 안 이랬던 거죠. 사회에서의 사회생활은 빡빡하잖아요. 네네. 그래도 이건 취미 미술에서 접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선생님들의 지도하시는 능력이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 프로페셔널하다 그래야 될까? 정말 막 그 장벽들이 저 앞으로 착착착착 다가오는 느낌인데 그걸 제가 다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다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다 제가 알고 있는 걸 설명하자고 하니 너무 한계가 느껴진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때가 초반이었으니까 내가 이런 상황을 감당 못 하겠다. 그래서 못 하겠습니다 하고 두 손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서아님이 상의할 생각은 너무 이제 거기까지는 엄두가 안 나고 어떻게 보면 그게 자신이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자기가 한계를 느끼면 포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저는 사실은 서아님한테 그 당시에 좀 본 것 같아요. 맞아요. 포기 제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것도 꼬리 자르고 도망가는 도마뱀처럼 표현이 그래서 풀숲에 숨는 거죠. 고개를 쳐박고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 이제 화실로.
사실로 전화가 왔는데 너무 차가운 말투로 네,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네, 기억납니다. 당황하면서 막 네, 막 약간 이러면서 존칭을 써가면서 그랬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러고 나서 되게 막 울면서 돌아왔던 네 그런 기억. 네. 네.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큰 도전이었는데, 그러니까 네. 많이 힘들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네.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실패했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마음이 지금도 좀 그런데 난 실패했어. 그런 생각 때문에 되게 힘들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차갑게 정을 끊어내려고 대했단 말이죠, 선생님들한테. 네, 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는 너를 보낸 적도 없고 블랙섀도우 네. 선생님께서 네. 네. 너를 떠민 적도 없고 오라 한 적도 없고 여기 선생님들 다 그대로 있으니 너가 마음을 정해서 해라 하셨거든요. 네, 네. 용기를 주신 거죠. 이제 죄책감 같은 게 좀 있었거든요. 제가 되게 차갑게 대했는데 맞아. 면목이 없는 거죠. 제가 네. 편안하게 맞아주셨어요. 다시 돌아왔을 때. 네. 그래서 되게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울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때 또 서아님도 서아님대로 마음고생 많이 하고 오셨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압박을 주었던 승희 선생님도 그거 갖고 이제 또 계속 마음이 좀 무거워가지고 네. 되게 좀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봤죠. 맞아요. 네. 승희 선생님 지금 안 계시지만 네.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어떤 부분에서 되게 힘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본인이 할 일을 다 했지만 그래도 너무 밀어붙인 거는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네, 그때 선생님들한테 한 분 한 분 다 좀 미안했어요. 너무 애쓰고 계신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거든요. 네네. 다른 선생님들은 다 너만 바라보고 있어. 블랙섀도우 선생님께서 너는 그렇게 그러니까 좀 저를 너무 코너로 몬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들은 다 너만 생각하고 있었어. 이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제 생각만 한 것 같아서 그런 마음도 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돌아오고 나서는 어떠셨나요? 돌아오고 나서는 돌아온 탕자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렸죠. 진짜요? 네, 정신을 차린 거라고 생각했지만 네.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다시 돌아보면 정신 차린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도 미흡한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하는 거, 상의하는 방식 그게 제가 정말 없더라고요. 이게 사람들하고 의논해서 결정하고 어떤 점을 의논해야 하고 그런 걸 정말 몰라서 어려웠고 그리고 기초실기 편에서도 제가 봐야 할 걸 못 보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뭘 봐야 하는지 몰라서.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은 정말 저는 단편적인 것만 보는구나. 네. 네. 시야가 정말 좁다. 네. 갔다 와서도 그랬죠. 근데 이제 요새는 그 진도가 그냥 쭉쭉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좀 불안해요. 그것 또한 내가 너무 느슨한 건가? 이런 생각 드는 게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 이런 생각하고요. 그래도 좀, 그 정도만 해도 저한테는 감사한 변화라고 생각하죠. 서아님이 지금 유일무이하게 사실은 작가반 네. 혼자 지금 수업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날. 그게 서아님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저는 여태까지 사는 게 상의 없이 내가 결정하고 네.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는 앞만 보고 달려서 주위의 어떤 것들 그리고 고독하게 책임감 어떤 네. 그런 거에 많이 집중이 돼서 네.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와서 한번 집 나가고 다시 돌아왔을 때
가출했을 때. 가출했을 때 블랙시도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네. 너를 뭐라고 하지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만 다들 너를 기다리고 있었고 너한테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지난 그 시간들에 대한 어떤 보상 같은 거를 좀 느껴보라고 너 주위에 너만 혼자 그렇게 외롭고 힘들게 가는 세상이 아니고 네 주위에 너를 응원하고 지켜봐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느끼게 해야 돼서 어떻게 보면 서아님이 지금 작가발에서 혼자 1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귀하네요, 아주 했어요. 귀하네요. 예. 저는 그 이후에도 사실 이제 그때도 많이 우셨는데 저는 이분은 사실 첫날부터 우셨어요. 맞아요. 맞아. 첫날부터 펑펑 우시고 그다음에 물론 작가반을 하시면 되게 많이 우세요. 근데 이분은 첫날부터 이제 들어오자마자 우셔가지고 우시면서 이제 한동안 안 우시다가 그때 집 나간다고 한번 이제 우시고 네. 이제 작품을 시작을 하셨는데 작품 계획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이것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작품을 한다는 건 또 어떠세요? 작품을 한다는 거는 어렵습니다. 예, 그렇죠. 제가 일요일에 택해 수업을 듣고 있는데 거기서는 거의 재료 체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마음껏 놀고 있거든요. 네, 네. 거기서는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런데 작품 계획은 좀 다르잖아요. 네, 제가 뭔가를 표현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걸 어떤 식으로 드러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 표현하고자 하는 게 자꾸 방향을 잃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피드백을 듣다 보면 너무 모호한 거예요. 명확하지도 않고. 그래서 마지막에 피드백 들었던 거는 너에 대해서 표현하려고 해봐. 저는 자꾸 관계에 대해서 관계에 의지해서 저를 표현하려고 했던 게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 주말에 또 터졌죠. 대홍수가. 비로소 작가방 같았어요. 네, 대홍수가 터졌는데 블랙시도 선생님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 중에 넌 너의 것이 없어, 너께 없어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도 나 내 거 있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막연하게 말씀으로만 들었었던 거죠. 그래 진짜 내게 또 있을지도 모르지 이런 생각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작품 계획을 세워서 표현하려고 하는 걸 선생님들의 질문을 통해서 재확인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족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